안녕하세요. 저는 이한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실감미디어 애니메이션 전공의 캐드랩 소속입니다. 저는 졸업작품으로 색적성능시험을 제작하였습니다. 색적성능시험은 마지막 인류가 만들어낸 로봇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곁에 다가온 인공지능 산업에 영감을 받아 기획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인공지능은 결국 강력한 도구에 불과하고 누군가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인간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작품에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의 세계관을 확립할 때 사막의 지하에서 자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적 배경을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결핍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다소 권위적인 체제 아래에 놓여 있도록 했습니다. 이 둘을 종합하여 저는 기술이 발달했지만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빈곤한 세계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에 앞서 레퍼런스를 찾으며 주로 구소련의 문화권에서 색과 디자인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작품에서 등장하는 장소에는 어떤 목재를 비롯한 천연 소재가 일절 등장하지 않고 모든 물건은 합성 고무와 금속, 플라스틱,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설은 관리되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 낡고 더러우며 여기저기에 모래가 끼어 있습니다. 반면 작품에서 짧게 등장한 관제실은 직선적이고 거대하게 디자인하여 깔끔하고 권위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장소의 시각적 밀도는 언리얼 엔진 5가 구현할 수 있는 그래픽적인 밀도를 시험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점은 개인이 작품을 제작할 때 시각적인 밀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저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퀵셀 브릿지와 언리얼 마켓플레이스를 비롯한 에셋 시장에서 수많은 에셋들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했고 나나이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제작 초반의 프리비즈 단계 이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프리비즈 과정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거치지 않고 언리얼 엔진 안에서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애니메이팅은 마야의 어드밴스드 스켈레톤 6에서 대략적으로 구성한 리깅에 컨트롤 리그를 부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지금 돌이켜보면 대단히 좋은 결정이었는데 언리얼 엔진에서 일단 프리비즈를 완성하면 샷 길이나 카메라, 캐릭터 위치 등의 정보를 프로덕션 단계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프리비즈 과정의 결과물을 프로덕션을 위한 미리 보기에서 더 나아가 프로덕션 단계의 뼈대로 재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 에셋에 움직임이 있다면 각 부품이 올바르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봇은 가장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는 기계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로봇을 제작할 때 계획 단계부터 구상을 치밀하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참조하여 어떤 작동 방식을 가지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후 러프 스케치를 시작해 대략의 디자인을 고안하였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디자인 요소를 확정시키기 위해 수작업으로 전환하여 디테일한 부분을 파고들어 머릿속의 디자인을 지면상에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이후 디자인 단계에서 제 머리와 손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밀도로 로봇의 디자인 시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로봇의 모델링은 플라스티시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움직임이 전제된 기계의 모델링은 정확한 계측이 필요한데 플라스티시티는 설계 툴인 라이노나 캐드처럼 커브 기반 모델링이기 때문에 곡면 모델링에 특히 강력하고 정확한 측정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계 모델링에 대단히 유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배움과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결국 과정의 대부분을 만족스럽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로봇의 눈은 모델링 마지막 단계까지 고민을 했는데 디자인을 떠나서 워낙 사람의 눈과는 모양이 다른 데에서 오는 난해함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리깅의 방법도 방법이었지만 리깅이 성공한다고 해도 로봇의 눈 움직임이 연출적인 면에서 캐릭터의 시선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뒤집어진 카멜레온 모양의 눈은 마야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여 무사히 구현될 수 있었고 시선 또한 눈에서 들어오는 조명 덕에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로봇의 리깅이 일반적인 이족보행 캐릭터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목과 골반과 같이 콘스트레인으로 자동화한 조인트가 추가되어 있긴 합니다. 이 자동화 조인트 구조는 각각 움직임을 덮어쓸 수 있는 추가 조인트가 달려있어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애니메이팅 과정에서 언제든지 포즈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깅을 완성한 뒤에 이 캐릭터를 언리얼 엔진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너물산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언리얼 엔진의 나나이트 기능은 스키닝된 메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스키닝된 메쉬로 사용하기에는 컴퓨터가 이 캐릭터의 밀도를 감당하기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쉬를 스태틱 메쉬로 익스포트하여 부드러운 부품에만 스키닝이 적용된 스켈레탈 메쉬의 각 조인트에 어태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나이트 기능을 캐릭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로봇뿐 아니라 작품에 나오는 움직이는 모든 기계 소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로봇의 텍스처링은 원래 에나멜처럼 코팅된 장갑판과 어두운 합금 코팅 부품의 대비가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저분한 사육장에 대비되는 첨단적인 인상을 전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시간에 따라 먼지가 앉고 더럽혀지는 그림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장면에 넣어보니 빛의 색조가 강력하고 조명이 여기저기에 있어 정신없고 탈색된 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러프니스를 끌어올려 반사의 농도를 희석시키고 텍스처의 채도를 높여 최종적으로 룩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더럽혀진 버전도 훨씬 더 오염의 강도를 높게 바꿔서 변화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릭터가 조명에 묻히지도 않고 너무 번쩍이지도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소품의 디자인에 앞서서 저는 이쪽도 소련의 디자인을 참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서 소련보다는 당시의 장치와 매체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적 코드인 카세트 퓨처리즘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존재하되 장치 조작에 있어서 아날로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 연출적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구상할 때 참조로는 디터 람스의 디자인이나 에일리언에 등장하는 단말기 등의 디자인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소품의 디자인은 프리비즈를 기반으로 용도를 설정하였고 카메라 샷을 염두하여 어떤 부분을 움직이게 하고 그 움직이는 부분을 어디에 배치하는 게 좋을지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소품은 DCC 소프트웨어, 지브러시, 서브스턴스 페인터의 과정을 거쳐 제작하였습니다. 총의 디자인은 소련의 TKB-022P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사용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로봇에게 오히려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총은 작품 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소품이기 때문에 방아쇠, 장전 손잡이, 놀이쇠 작동, 총알 장전 등 총기의 모든 요소가 빠짐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함께 먼지가 쌓이고 낡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총한테도 먼지가 쌓이고 탄매가 낀 버전의 텍스처를 추가하여 시각적으로 로봇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적 기계는 레일을 따라 움직이면서 표적을 사로에 표시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바퀴와 무한궤도를 이용하여 움직이는데 무한궤도는 마야의 익스프레션 기능을 통하여 구현한 다음 알렌비 캐시로 익스포트하여 사용했습니다. 표적 기계에 딸린 표적은 재사용된 흔적을 남기고 반복되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전원 장치와 스위치 패널은 로봇에게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이자 로봇의 인공지능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치의 조작에 있어서 특히 더 많은 절차가 포함되어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 장치를 완전히 활성화하려면 핸들을 잡아당겨 고정시키고 열쇠 구멍에 열쇠를 꼽고 레버를 조작하여 최종적으로 작동시킵니다. 이 각각의 동작은 작동 시에 확실한 리액션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기계의 조작이 작품의 흐름에 연관되어 있다는 보다 명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납장치는 로봇을 구속하여 수납하고 시험에 필요한 총과 총알 등의 물자를 보관하고 공급합니다. 한쪽 측면에 그것을 위한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장치는 총알을 외부에서 받아들여 바로 탄창과 조립하여 로봇에게 공급합니다. 그 외에도 조명이 2개 붙어 있어서 조명 연출적으로 단서를 마련해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단말기가 등장합니다. 이 3가지 단말기는 로봇의 시야를 직접 표시하는 시야 단말, 로봇의 의도와 상황을 표시하는 행동 단말, 그리고 표적을 표시하는 표적 단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단말기들은 모두 화면을 가지고 있고 화면 안에는 여러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단말기들의 역할을 연출 단계에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구현을 마친 뒤에 화면에 비춰지는 정보를 본격적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로봇의 시점샷들은 전부 시야 단말의 화면입니다. 시야 단말에는 로봇이 보는 것을 관객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았습니다. 또한 오프닝 시퀀스에 쓰이는 부팅 화면에 대한 정보들도 시야 단말에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야 단말 옆에는 지시 전달을 위한 조그마한 통신 장치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행동 단말 화면은 로봇의 인식과 생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로봇의 생각과 인식, 장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정보를 실수 없이 뿜어냅니다. 알아보던지 말던지 말입니다. 표적 단말 화면은 각 표적의 위치와 상태, 절차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설정상으로 표적 단말은 사용자가 사격을 진행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작품 안에서는 로봇의 AI가 그 과정을 통제하고 있어서 이 장치를 조작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 장치는 작품 내에서 그냥 경고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화면들의 정보를 관객들이 100%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화면적으로 3D 그래픽의 밀도와 발맞추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고 세계관에 간접적으로 깊이를 더해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소품인 서류철은 가장 마지막으로 추가된 소품이지만 가장 중요한 소품이기도 합니다. 이 서류에는 지시문이 인쇄되어 있고 각종 도장과 서명이 빼곡하게 찍혀 있습니다. 한 부분만 빼고요. 이 서류에 담긴 내용들은 이 작품 내에 깔려있는 권력의 상관관계를 은연중에 내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류철의 표지는 각종 봉인과 딱지 그리고 메모를 삽입하여 일반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의도하였습니다. 이 작품에는 총 5명의 인간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 캐릭터들은 전부 메타휴먼인데 이 중 3명이 메인 캐릭터입니다. 저는 이 셋이 관객에게 통제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진 나머지 2명은 앞에 있는 3명과는 아예 다른 계층의 권력자들입니다. 메타휴먼은 2022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작품 구상 초기에 메타휴먼을 제작 프로세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프리비즈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점점 진행되자 메타휴먼의 옷과 얼굴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보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얼굴과 머리카락이 소위 템플릿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D 스캔 스토어에서 메타휴먼을 위해 제작된 고품질 에셋을 찾아서 구매했습니다. 어떤 에셋은 전부를 활용하였고 어떤 에셋은 텍스처만을 활용했지만 텍스처의 품질이 매우 뛰어나서 상기한 문제점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휴먼을 위한 의상은 제작 예산상의 문제로 일괄적으로 연구실 가운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캐릭터 각각의 체형이 다르고 옷의 핏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상 패턴을 캐릭터마다 별도로 제작하였고 텍스처링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나머지 2 메타휴먼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3명의 옷은 거의 작업복처럼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G 또한 구매한 에셋입니다. G는 터보스퀴드에서 구매하였고 역시 처음부터 구매하여 활용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작품의 전개에 따라 G의 파편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서 죽은 G의 포즈를 설정한 뒤 4조각으로 분할하여 G브러쉬로 보내 스컬핑과 텍스처링을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추가로 애니메이팅을 위해 각 조각에 다시 리깅을 진행하였습니다. 애니메이팅 과정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점 중 하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게서 언리얼 엔진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에게는 언리얼에서 진행한 프리비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는 언리얼 엔진에서 레벨을 익스포트하여 마야의 빈 프로젝트에 전송한 뒤 배경 씬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배경 씬 파일과 모든 리깅 파일을 레퍼런스하여 한 군데에 모은 씬 파일을 만들고 그 씬 파일을 애니메이팅이 들어갈 씬 파일에 레퍼런스한 뒤 프리비즈를 진행할 때 사용했던 카메라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완전히 일치한 애니메이팅 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니메이팅 준비 파일의 레퍼런스를 모두 체크 해제해 두시면 로딩 시간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습니다. VFX는 여러가지 방면에서 시도가 이루어진 파트입니다. 제가 사용한 기능 중 하나인 언리얼의 나이아가라는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티클 시스템이고 렌더링 이전에 언리얼에서 효과를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이아가라로 제작한 대표적인 효과는 총구 화염이 있습니다. 이 효과 그룹은 연기와 탄피 배출 효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효과로 묶은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발사라는 한 가지 신호에 반응하여 한꺼번에 작동하는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용자 파라미터를 생성한 뒤 각 효과의 스폰 버스트 값에 삽입하여 초당 발사 횟수의 형태로 성지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효과는 총의 블루프린트에 삽입하여 언리얼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이 효과의 문제점은 언리얼의 콜리전 시스템이 지나치게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기인했는데 대표적으로 탄피가 충돌면에서 가로로 두는 대신 세로로 꽂혀버리는 점을 들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이아가라 안에서 별도의 블루프린트로 효과를 통제하는 모듈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피가 10번 땅에 튕기면 강제로 누워버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작품 도입부에 등장하는 기계로 탄피가 밀려 들어가는 장면은 마야의 마시 기능을 이용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커브에 개별 탄띠 메쉬를 붙인 뒤 커브를 따라 메쉬가 흐르도록 하여 마치 탄띠가 기계 속으로 밀려들게 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탄띠의 장력을 구현하기 위해 커브의 컨트롤 포인트에 개별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삽입하여 장력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작품의 라이팅 방향은 크게 시험 시작 전후 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격장에 실내 조명이 켜져 있어 전체적으로 밝지만 텁텁한 느낌을 연출하였습니다. 반면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실내 조명이 꺼지고 경납 모듈에 부착된 조명이 켜져 어둡지만 강렬한 인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작품이 전개될수록 흙먼지가 날리고 로봇의 붉은 조명과 달구어진 부품에 영향을 받아 장면 전체가 붉은 빛을 띠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검붉은 인상을 주어 작품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 컴포지팅 단계는 이 지점을 강조하고 이전 파트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수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장면은 현재 나이아가라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총구 화염이 누락되어 있고 렌더링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 블룸 효과도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누락된 블룸 효과를 복원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트랩코드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총구 화염을 추가하고 이에 더해 총알의 궤적도 간헐적으로 나타나도록 더해주었습니다. 또한 CGT가 나는 것을 희석시키고 톤 조정을 위해 루메트리를 깔았습니다. 참고로 이 루메트리는 두 가지 라이팅 연출 방향에 어울리도록 두 종류를 미리 준비해두어 섞어서 활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해상도 필름 그레인을 일정 농도로 깔아 이미지를 눌러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컴포지팅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은 하나의 룩을 완성하면 루메트리와 필름 그레인을 템플릿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각 샷의 연결과 룩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포지팅은 로봇의 시점샷을 구현하는 데에도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것도 한 장면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언리얼 엔진에서 특정 메쉬를 강조하는 효과와 약간의 TV 라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각 사로의 외곽선을 로토 브러쉬로 마스킹하고 패스의 키를 쉐이프 레이어에 복사하여 테슬라 자동차의 카메라에서 볼 수 있는 추적선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적에 트래커도 추가하여 각 표적에 부착시켜 로봇의 관심 지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와 플러그인 등을 사용해 HUD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현재 로봇의 행동에 맞춰 변하는데 쓰러진 표적의 추적 그래픽을 타이밍에 맞춰 비활성화시키거나 남은 총알의 숫자를 줄어들게 하거나 하는 등입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스크린 효과와 약간의 크로마틱 에버레이션 효과를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루메트리와 노이즈를 조금 더 얹어서 마무리합니다. 언리얼 엔진은 워낙 강력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연구도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제작되는 2년 동안에도 발전 속도가 대단히 빨라서 이미 제가 활용한 방법 중 일부는 이미 기술적으로 만료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낱낱이 이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 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